예, 이제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 등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이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우리 민법 시험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공시법 시간에 이렇게 배울 것 같고요. 이 등기 청구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지금 물권 변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있는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어떤 게 더 원칙적인 거죠? 어느 것이 훨씬 빈도가 더 많을까요? 이 등기가 되는 방식이. 이 법률 행위겠죠? 법률 행위. 즉 뭐 계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돼서 소유권자가 되는 이게 이제 이게 원칙적인 겁니다. 이게 1번이 첫 번째 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되느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기소, 이게 등기소라고 해보세요. 등기소. 등기소에서 등기를 격려해야지 예, 등기가 되는 겁니다. 등기가 격려돼서 등기가 되면 이게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하죠. 최종적으로 등기가 돼야지 물권 변동이 되죠. 그죠? 근데 이 등기소에 등기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등기가 돼야지 물권 변동이 되니까 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 행위를 합니다. 신청. 아시겠나요? 이 등기 신청권을 가지고 있죠. 이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하는 행위입니다. 등기소에.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합니다. 성질이 공법상 권리. 행정청에 등기소도 이제 법원 소속인데 사법부 소속이죠. 이 등기소에 일정한 권리를 신청한다. 그래서 이걸 공법상 권리라고 합니다.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법률 행위를 생각하세요. 계약, 매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과 을 간에 이 계약, 매매를 맺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기 신청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에게, 그죠? 색깔 한번 다시 해볼까요?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갑에게.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 청구한다고요? 갑에게, 매도인에게. 즉, 이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입니다. 사법상. 개인한테 청구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그 계약 상대방에 청구하는 권리예요. 왜냐하면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우리 민법,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법제에서는 이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원칙적으로.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아까 무슨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 그 얘기는 등기서를 줘가지고 이 갑이 위임장을 줘서 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자기는 본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같이 한다는 얘기죠. 위임장을 줬다는 것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의 힘을 빌려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에서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동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신청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뭔지는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등기 신청권이 뭔지는 이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즉 방금 사례에서는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거는 사법상 권리다. 그런데 등기 신청권이라고 있는 것도 있는데 등기 신청권은 당사자가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건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건 뭐 기출됐네요. 뭐 쉬운 문제였겠죠? 그러면 봅시다. 그럼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뭔지는 봤어요, 방금. 그러면 이 성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채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등기를 청구할 때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져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물권자일 때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갔는데 이때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을이 지금 물권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매매할지 소유권은 지금 갑한테, 등기는 갑한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 성질을 갖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 성질을 갖는 경우 이런 것도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을이 갑의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이 등기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왔어요. 을이 이런 경우에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죠. 위조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서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죠. 이 갑이 소유자로서 여전히 소유권자니까 소유자로서 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것도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만 등기 청구권이 아니에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갑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봅시다. 예,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어떤 것이 있느냐? 법률행위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법률행위? 예, 계약. 그냥 매매 계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보시죠. 이제 판례를 봅시다. 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로 할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것은 한번 지금 이 판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매매만 했을 뿐이지 이 갑에게 등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을은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을? 미등기 매수인이죠, 이게. 그죠?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이 계속 자주 나오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질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를 해서 을은 채권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소멸시효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우리가 소멸시효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개념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우리 민법상 제도인데 그게 개념 자체가요. 소멸시효가 있는데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냐 공부한 적 있죠. 이것은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되니까 소유권자는 언제나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지금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아시겠나요?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도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인데 채권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우리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고 상사채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 같은 5년이에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민사채권은 10년.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테고 여기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을이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 먼저 봅시다. 을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멸시효는 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진행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것까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 밑에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략히 얘기하면 이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나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그죠? 이 얘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그러면요. 이 밑에를 볼까요? 밑에. 그래서 이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밑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 안 하죠? 진행 안 합니다. 진행 안 해요. 아시겠죠? 진행 안 하니까 을은 언제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이번에는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 병의 지위는 뭐죠? 이 사람도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똑같아요. 그죠? 등기를 안 한 매수인입니다. 그죠? 미등기 매수인인데 이제는 점유가 이렇게 간 거죠. 점유 이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병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를 보면 이제 점유를 이 사람이 안 하는 거인 거죠. 그죠? 점유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점유를 이쪽에서 하고 있죠. 점유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보고 소멸시효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를 행사를 안 했을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데 이 을이 이 병에게 매매를 해서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은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행사했다고. 아,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는 없지만 병한테 이렇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구나. 그래서 소멸시효의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갑과 을 간에.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왜 무슨 차이가 나냐면 지금 민사채권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점유를 이렇게 이전해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점유가 없어졌으니까 이 을과 갑 사이에 있는 소유주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점유를 이전해 준 다음에 을이 병한테 점유를 이전해 준 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 진행해서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죠?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병은 등기를 취득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를.
그러니까 이 갑이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주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병이 이렇게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가 소멸을 해버리면 병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를 이전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남아있게 돼서 그러면 이 병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갑으로부터 을로 등기를 넘겨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좀 어려운데 이해를 하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시험에 나와 이런 게. 뭐 아주 지문에 어렵게는 안 나오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효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제도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규정.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여기서 시적인 표현을 썼네요. 그죠? 판례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 하는 제도인데 시효제도라는 게.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쪽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하고 있으면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더 이 부동산 매수인, 방금 예를 들었던 을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기는 병이죠 지금, 병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그죠? 병이 점유를 승계를 받았죠. 이런 경우에도 이전 등기 청구권에, 즉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데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걸 딱 보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1, 2, 3 해가지고 매수인이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안 했어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진행이 되죠. 하지만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매수인이 점유 중에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판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다 봤고요. 이제 좀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인데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갑자기 취득시효가 나와요. 어렵죠. 계속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취득시효 완성, 이것도 천천히 살펴보면 재미있으면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매매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매매. 갑이 팔았지. 매매 A 부동산 팔았지. 그럼 매수인이 됐네. 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지. 그죠?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매수인이 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걸 채권 양도겠죠. 채권 양도.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한 겁니다. 그죠?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채권 양도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채권도 양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있고 을이 채권자인데 그럼 갑이 채무자예요.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채권 양수인입니다. 병이요. 양도를 했는데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 사실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자기가 누구한테 채무 이행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채무자가 어떻게 알게 됐을 경우에 승낙을 해요. 채권이 양도됐는데 그걸 내가 승낙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채권 양도의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통지나 승낙이. 근데 매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 같은 경우에 통지만으로 채권 양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을이 매수인이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수를 한 겁니다. 근데 통지만으로 될까요? 통지만으로 갑자기 이 병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갑은 을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을이랑 계약을 한 겁니다. 을이랑. 근데 갑자기 병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을은 아주 부자고 이 병은 가난해요.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는 나는 을이 충분히 재력이 있는 줄 알고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을이 이렇게 돈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아주 가난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병한테 이게 이전이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불이익함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불이익하겠죠?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을인데 갑자기 병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지만으로 채권 양도가 안 됩니다. 통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갑이 이를 승낙해 줘야 돼요. 그래, 병도 뭐 괜찮게 산다고 하는데 내가 승낙을 해줄게. 이렇게 돼야지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입니다. 지금 매매를 보고 있죠? 아시겠나요? 그런데 지금 이 매매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득시효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예를 하나 더 들었는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갑 소유 토지예요. 근데 을이 점유를 했답니다.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했는데 이 점유가 20년. 그 다음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게 245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 의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답니다. 을이. 그러면 이 245조에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 요건을 갖췄으니까 완성이 되면 매매처럼 꼭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매매랑 구조가 비슷해요. 이 점유취득시효는 똑같죠? 그리고 이게 똑같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구조가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상하다. 245조는 이 법률 규정 아니야? 법률 규정이니까 이렇게 245조 요건을 갖추면 을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 등기 청구권의 발생이지만 이때는 18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187조죠. 그게 187조의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아니고 이때는 186조처럼 등기를 해야지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245조 규정이 있어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때는 점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을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갑한테 현재 갑이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점유만 했지. 그래서 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채권 청구권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채권 양도가 문제되는 거예요. 채권 양도가. 이제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 매매처럼 양도를 했어요. 양도. 이 채권이잖아요. 채권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채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갑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통지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지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왜 다를까요?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매도인이 병이 갑자기 매수인처럼 되면 이 갑은 이제 을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병한테 돈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의 지위가 이 채권 양도 때문에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갑의 승낙이 있어요. 승낙이.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위의 경우 점유취득 시 완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죠? 이 사람이 그냥 점유만 했고 뭐 이 병이 갑자기 갑한테 돈을 줘야 하나요? 이런 거 아니죠? 돈 주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 갑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한 경우에 이 매도인의 승낙이 필요하구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점유취득 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을이 점유를 한 거예요. 점유를 해가지고 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청구권을 양도를 하더라도 이 갑의, 즉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고 단순하게 통지만으로, 을이 통지를 해주면 돼요. 통지만으로 채권 형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본 다음에 이제 책을 다시 봅시다.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후수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보면 245를 써놨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187조의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 아님에 유의할 것. 설명했죠?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경우에도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권리유예 잠자는 게 아니죠.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청구권을 발생한 다음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에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승낙이죠. 승낙. 동의라는 건 승낙이잖아요. 승낙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랑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출이 됐어요. 아시겠죠? 채권적 청구권을 보고 있습니다. 등기청구 중에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이제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임대차 등기.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이니까, 등기를 일반적으로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물건을 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를 좀 해주세요. 협력할 것 청구하면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지금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하는 등기 청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것은요. 그런데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물권자가 하는 등기 청구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케이스. 2020년 1월경에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 매매 형식으로 A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하였다. 을에게, 즉 갑이 을에게 등기를 줬는데 이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등기를 넘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A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좀처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필리핀까지 가버렸어요. 그냥 필리핀으로 갔어요. 근데 4년이 지났죠. 2024년 1월에 4년이나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A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있어요?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 채권 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물권 행위도 무효라서 갑이 소유권자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갑이 소유권자예요. 가상매매를 해가지고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줬을 뿐이지 현재 A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갑이 있습니다. 갑이 소유권자니까 이 사람이 물권자죠. 물권자가 이 사람한테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죠. 말소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받고 있죠. 을 때문에. 을이 등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이.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를 보셨습니다. 실체관계랑 일치하지 않는. 을이 등기를 갖고 있는 게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쭉 설명을 했고요. 어떤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지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인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나눌까요?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랑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를 왜 나눌까요? 등기 청구권. 얘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서 이게 논의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안 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요. 두 번째 볼까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케이스. 이것도 케이스로 봅시다. A 부동산 소유자 갑은 개인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래요. 외국에 체류 중입니다. 근데 을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A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위조를 통해 가지고 이 등기를 이렇게 을이 뺏어왔어요. 그 A 부동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렇게 위조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등기가 이전된 상태예요. 근데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위조를 했죠. 이게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갑이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병 만약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권리자죠. 지금이 을이 소유권자가 아닌데 등기를 넘겨준 꼴이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입니다. 이것도 무효예요. 무효. 또 마찬가지로 이 정이 병으로 받았는데 병이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어요. 소유권자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무효입니다.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소유권자는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갑이. 위조를 해서 막 넘겨주더라도 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왜 못하죠? 그러면 우리 배운 건데 그것은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선의취득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면 이 등기를 믿고서 이 사람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이 정이 일정한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 공시를 믿은 것을 신뢰를 하겠다. 공신의 원칙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은 이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 무효가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현재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 근데 국내에 복귀한 갑이 그죠? 외국에서 이제 복귀를 했어요. 어떻게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렵죠? 그러면 이걸 단순화 시켜봅시다. 갑이 소유권자인데 어떻게 보면 무효등기, 또 병도 무효등기, 정도 무효등기 이렇게 된 거예요. 등기에 이렇게 정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갑의 소유죠. 갑이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을 방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네요.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등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갑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즉 병으로부터 정으로 갔던 이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소가 돼요. 그러면 이 병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병이 아직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등기를 못 받은 거죠. 소유권 등기를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 똑같이 병한테 또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해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또 이렇게 이 사람한테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말소 등기 청구를 3번이나 행사해야지 소유권을 복귀를 시켜요.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할 때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한테 가 있었잖아요. 정한테 간 것을 갑이 바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자. 응? 갑이 바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뭐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겁니다. 이건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말소를 한 게 아니고 정으로부터 있던 이 등기를 이전 등기를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자는 얘기예요. 회복을.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용을 봅시다. 이게 아마도 공시법에서도 나오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공시법에서도 이런 걸 또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한번 여기서 민법상 여기서 한번 잘 배우면 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가, 즉 여기서는 갑이죠.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어요. 막 을병정 해가지고 그 전까지 지금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예, 말소 등기 청구를 3번이나 막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 대신에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등기 원인에 등기부를 보면 등기 원인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그 등기 원인에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는 거죠. 아, 이것은 진정 명의 회복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면서 현재 등기 명인, 즉 정이었죠.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기 청구권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자니까 물권자가 지금 이 진정 명의 회복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속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냥 물권자가, 즉 등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권자예요. 소유권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현재 등기 명의 누구죠? 예, 정이었죠. 정.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외에,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구하는 거예요. 뭐 제일 처음에 정한테 구하고 다시 병한테 갔으면 병한테 다시 구하고 계속 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 외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정을 상대로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죠? 엄청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이전 등기를 이해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그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랑 본질상 차이가 없다. 말소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실력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